자, 이처럼 돈을 풀어도 돌지 않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취재를 한 장지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게 돈이 돌지 않는 이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죠. 네. 우선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가게나 기업 모두 실질적인 투자와 소비에 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과 주가가 급등을 했죠. 때문에 돈이 자산시장 주변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생은 한 번뿐이라면서 소비에 적극 나섰던 욜로 문화가 옛말이 될 정도로 2030 세대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 집 장만과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산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소비가 그만큼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는 그다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과거 일본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일본 경제를 닮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990년대부터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 경제를 닮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의 버블이 붕괴되자 저금리로 통화 공급을 늘렸지만 가게나 기업은 당국의 의도대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건데요. 고용과 가계 소득이 연쇄적으로 나빠지면서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요.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수출 경쟁력도 여전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돈이 돌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네, 돈은 풀렸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에 골고루 가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돈을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하거든요. 한시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금융 지원이 좀 원활하게. 네, 아울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또 지역화폐 등 소비자들이 실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지연 기자 수고했습니다.